안녕 아기들. 자, 은미의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부터 선생님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8주를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현장 강의할 수 있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그래서 어설프게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우리 다 모인 상태에서 한 주 한 주를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만 생각을 이루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3권. 이제 벌써 이제 오늘은 이제 5회하고 13회를 할 건데 벌써 이제 한 권에서 반절 이상 이제 풀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반드시 풀고 다 평가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의고사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제 실전 감각이 제일 중요할 때잖아. 그래서 오늘은 5회부터 조금 약간 출발하도록 할게. 군더더기 말 그냥 다 뺄게. 너무나 지겹게 인사말만 그동안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바로 5회차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세트 한번 들어가 볼까? 문제 조금 약간 낯익지? 지금 이제 수능이 한 2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거는 물론 새로운 낯선 문제도 계속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쓰는 단어를 조금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판단 기준, 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간쓸게나 이간 모의고사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낯선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시간 안에 풀어보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런 선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 것들 조금 약간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 5회차는 평가원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어. 평가원 문제. 지금 현재 이제 2세트, 이번에 9월 모평에서도 현대시가 2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죠? 여기서도 플라타나스 김현승 작품과 그 다음에 정지용의 달. 항상 매번 말했지만 현대시는 내가 배웠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보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다. 너네도 이제 그 정도 스킬은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문제 세트를 내가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3번 문제와 같은 보기참고 문제야. 그렇지 않냐? 그지? 그냥 내가 그냥 고등학교 때 또는 EBS 해설서에서 그냥 배운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외운 상태에서 그냥 보기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선지 막 판단할 거야? 그건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보기를 선생님이 일단 먼저 정리했는데 3번에서 이 당시에 3번 문제가 되게 좀 약간 오답률이 높았다? 그렇다 해서 안 배웠던 작품이 아니었어. 선생님이 다 가르쳤던 작품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 보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선지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 자, 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그 두 작품, 플라타너스하고 달의 특정한 공간이 나온대. 특정한 공간 읽었어? 플라타너스에서는 길도 나왔고, 다 이미 보기에 나왔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공간은 다 이미 제시한 거야. 그 다음에 하늘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지용의 달은 그 달이 뜬 마당 나왔잖아. 맞지? 자, 그리고 이 특정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한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우리가 이제 수능 기출에서 말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자연물도 포함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물건뿐만이 아니고 자연물도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교감이라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교감을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 교감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야. 이미 너네들한테 이제 문제에 대한 힌트, 지문에 대한 힌트 줬어. 그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사물인 플라타너스하고 달은 바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지? 그리고 지문 속에서 길 나왔지? 플라타너스 너와 그 길을 함께 걸었다. 여기서 이 길을 걸었다는 건 우리가 그냥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단순한 길, 도로가 아니고 여기서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삶의 여정이라고 나왔어. 삶의 여정이라는 건 삶의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거지. 맞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나왔다. 구도적 공간.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선생님한테 질문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구도적인데 어느 정도 돼야만이 구도적인지 알 수가 없지, 너네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사전을 이제 찾아보면 직독직해 하다 보면 구도적, 도를 추구하는 거? 근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지문에 어떤 내용이 돼야만이 그게 구도적 공간인지. 너네들 플라타너스라는 작품 읽고 여기서 길이 처음부터 구도적 공간이구나 라고 느꼈어?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하나 선생님이 팁을 주면 그 지문의 내용이 진리탐구 내용이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내용이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야. 플라타너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보기에서 던져줘. 그럼 너네들 그냥 보기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섣불리 어떻게 해야만이 구도적일까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지. 맞지? 가장 쉬운 구도적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첫 번째 경우에서 뭐라고? 진리를 탐구하거나. 이것도 한번 메모해볼까?
보통 그렇다는 거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면 절대자에 대한 어떤 존재를 탐구하는 자세. 절대자. 보통 이럴 때 이제 구도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토너스에서는 그런 내용 절대 없었지. 둘 다 없었지. 그럼 얘가 구도적인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보기에서 제시되는 거야. 제시해주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그렇게 읽으면 돼. 내가 그렇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 길은 구도적 공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 다음에서 하늘도 마찬가지지. 막 처음부터 이게 막 이상세계인지 아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받아들이지 마. 근데 이제 보기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냥 너네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길거리에 있는 하늘, 길 가다가 이제 바라보는 하늘이 다 이상세계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 근데 보기는 항상 나한테 이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똑딱똑딱 뭐라고? 신호등이라고. 알겠지?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정주영의 달이라는 작품에서 그 달을 감상하는 공간이 어디였어? 마당이었잖아. 자, 그런데 가끔 이제 수능 기출에서 심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번 시간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구도적이라는 단어하고 심리적. 어떨 때 심리적이라고 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쁘다 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공간. 알겠지? 이런 공간. 여기서 이 정종의 달에서도 그냥 달을 보고 뭐 이상세계를 떠올린다거나 그게 아니었잖아. 좋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제 심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충만한 정서라는 건 긍정적인 어떤 정서, 만족감. 충만한 정서라는 건 지문에서 만족감. 달을 보면서 만족했어 안 했어? 만족했지? 만족감만 느끼면 된다. 자, 이제 얘를 바탕으로 솔직히 이 보기만 읽더라도 대충 이 두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나무를 통해서 뭔가 삶의 여정을 떠올리고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달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끝이네. 우리 이 작품 다 읽은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제 연결이야. 아까 선생님 뭐라고? 수능 기출에서 사물은 어디까지 사물을 본다고? 물건도 사물. 그 다음에 자연물도 사물. 자연물도 사물에 포함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는 자연물 플라타너스하고 그 다음에 달이 나왔잖아. 근데 니네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얘는 자연물이지 사물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수능 기출에서 이 사물이라는 것은 바로 뭐? 자연물까지 포함한다는 거다. 자, 그래서 그 3번에 1번 선지 봐봐.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왔지? 지문에 어디서 나왔어? 찾아봐. 거기 세 번째요. 가작품 세 번째는 보여? 세 번째 안에서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자, 사행에서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같이 걸었다. 이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 흰돌에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어디 나왔냐? 어디 나왔어? 여기 나왔잖아. 거기 41조 달 작품에서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연에 있네. 역시 네 번째요. 흰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하라. 아주 곱다라는 거지. 자, 둘 다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정서죠. 아까 선생님 말했지. 수능에서 말하는 교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대상, 자연물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느끼면 다 교감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두 표현 다 어때? 긍정적이고 맞지? 긍정적이지 않으면 함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지? 긍정적이지 않으면 고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새로운 작품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야. 선지가 어디까지 내가 파악이 돼서 그 다음에 그걸 지문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범주가 일치해야만이 그 선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갑니다. 2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지.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에서 삶의 여정. 삶의 여정은 이미 여기 나왔는데 맞지? 그죠? 지문에서도 어디 나왔냐? 거기 우리 거기 몇 번째 줄 거기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자, 거기 앞에 한번 볼래? 가작품에서 맨 마지막 년 보여? 수고로운 우리 길이. 아까 길이란 건 뭐야? 삶의 여정. 근데 그 길이 닿는 어느 날, 요는 이제 길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드러냈다라고 보기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선지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나왔지?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 보였어? 자, 어디 있어? 밀물처럼. 첫 번째 연에 나왔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이 달에 대해서 부정적 정서는 하나도 없었지? 그러니까 뒤에 선지. 자, 뭘로 연결됐어? 조화로운 풍경. 연결됐지? 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꼈으니까. 길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느꼈다라는 것은 이미 보기에 있고. 연결됐네. 자, 정답이 3번인데, 너희들은 왜 이걸 틀렸을까? 이유는 이거지.
너네들 이제 막판에 이제 우리가 재점검하자. 선지가 두 줄 이상이 길어지면 그 앞에 있는 선지 주어하고 뒤에 있는 서술어를 매칭을 좀 잘해야 돼. 그냥 어설프게 그냥 긍정적인 단어가 나왔으니까 다 맞아 이렇게 아니고. 자, 3번 선지 잘 봐라. 얼핏 보면 맞는 선지 같지? 봐라.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 뭐 맞을 수 있죠. 그죠? 왜냐면 다 같은 경우 보통 창이라는 것은 문학에서는 항상 매개체잖아. 내가 그 창을 통해서 멀린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맨 마지막 플라타너스 맨 마지막 연을 한번 볼래? 맨 마지막 연의 맨 마지막 줄 보면 그곳 이 화자가 지향한 어떤 세계 아름다운 별 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창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이제 이어주는 하나 어떤 매개체 이렇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창 자체가 자 뭐하고 연결돼 있어? 거기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 여기까지 뭐 가능할 수 있지만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댔잖아. 창 자체가 이상세계의 완전함이야. 여기서 이상세계는 하늘이잖아. 하늘. 창은 그걸 그냥 연결해준 매개체일 뿐이고 그러니까 창 자체가 이상세계의 완전함은 아니지. 가능? 됐지?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지 봐봐. 역시 마찬가지야. 영창이 뭐야? 역시 창이야. 창. 자, 나지문에서 영창이 어디 나왔냐? 첫 번째 연에 나왔다.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그러면 이거는 영창을 통해서 넘어있는 달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매개체 역할 맞죠? 보통 창문은 연결의 매개체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주어가 영창이야. 그 다음에 뒤에 서술어는 뭐야?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 영창 자체가 매개체는 맞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맞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체가 만족감은 아니지. 자, 화자가 자 충만한 정서 보기를 놓고 봤을 때 충만한 정서 즉 만족감을 느끼는 그 대상이 누구야? 누구가 아니고 뭐야? 영창이 아니잖아. 달이지 달. 됐어? 자, 그러면 얘는 틀린 거지. 정답 4번 나왔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왔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자,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작품에 반짝이는 별 나왔었지? 지문의 맨 마지막에 지향하는 세계 아름다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에는 별이 또 있어.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별이랬잖아. 그럼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호수의 이미지 나왔어? 나왔지. 거기 세 번째 연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다가 아니고 호수같이 둥굿이 차고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이 뜬 그 어떤 마당의 풍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냥 표현한 거죠. 맞죠? 자,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선지. 플라타너스.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죠? 플라타너스와 자, 이웃이 되어서 구도에게 판단하지 말랬지. 이미 보기에서 구도적 공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구도의 길을 자, 함께 가고자 하는 자, 소망. 같이 걸었다라는 건 함께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 거지. 싫은 대상, 부정적인 대상이라면 함께 같이 걸었다 이런 말 안 하겠지. 그지? 맞지? 나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자, 어때? 그냥 요거는 어떤 그 달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는 거지. 누구나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그런 걸 뭐라 한다고? 감흥이라고 하는 거야. 감흥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를 느끼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느끼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달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를 드러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 이 당시 왜 틀렸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개념에 관련된 거 할게. 자, 1번 선지. 반복적 호명. 호명이라는 건 부르는 거잖아. 누구야? 이렇게. 근데 이게 호명이 2번 이상 나와야만이 반복적 호명이야. 보통은 혹격조사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가작품에서 혹격조사 안 보였지. 그렇다고 못 찾았냐? 그럼 안 되지. 계속 반복적으로 누굴 불렀어? 아니, 무엇을 불렀어? 플라타너스. 계속 불렀죠.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 번 부르다 보면 모든 것들의 그 어떤 주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만약 관심의 대상이 막 여러 개면 관심이 막 흩어질 텐데 계속 플라타너스 하나의 대상만 계속 반복적인 호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심 대상으로 초점 모아줄 수밖에 없겠지. 이 작품에서 반어적 표현이 있었어? 없다. 대상에 이중성 있었니? 없다. 이중성이 되려면 플라타너스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없었지? 3번 선지에서 색채는 있었지? 파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고풍스러운 거. 자, 이제 개념 하나 들어갈게. 고풍스럽다.
고풍스럽다라는 거는 예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스럽. 옛날 소재가 나오거나 옛날 말투가 나와야 돼. 알겠지? 고풍우상 같은 작품 있잖아? 그런 작품처럼. 여기서는 없어. 그 다음에 4번 선지. 현정 진술은 아시나 엄마는 안 보이면 돼. 서술어에서. 안 보였지? 그런데 이제 뭐가 틀린 거야? 역동적? 역동적이 되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움직이면 안 되고 막 뛰거나 달리거나 파도 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근데 플라타너스는 그냥 서 있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역동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어느 정도 돼야만이 역동적이다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우리가 기준을 삼자. 수능에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있고 역동적이 있잖아. 맞지? 근데 역동적 이미지보다 동적 이미지가 더 크다? 얘는 무조건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근데 역동적은요, 아주 크게, 아주 그냥 격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크고 격렬한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릴게. 만약 문학 지문에서 그냥 걷는다 하면 동적이야. 자, 근데 뛴다. 달린다. 그 다음에 시냇물이 그냥 흘러가는 건 동적이야. 근데 파도치다. 뭐 이런 것들 있지. 보통 이랬을 때 문학에서는 역동적 이미지라고 한다라는 거지. 움직임이 아주 과격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야만이 상승적인가. 나를 기준했을 때, 화자를 기준했을 때 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상승이야. 가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플라타너스도 하늘을 향해서 서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상승적. 하늘이나 별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상승적이야. 근데 그렇다고 사물의 변화 과정. 플라타너스의 어떤 그 나무 변화 과정이 다르면 계절의 흐름이 있으면서 얘가 나뭇잎이 졌다가 뭔가 새싹이 뭐 돋았다가 꽃이 폈다가 뭐 이런 어떤 나무의 변화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지? 끝!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간다. 기억, 홀로 되어. 니은, 홀로 보는. 표현이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거 다 둘 다 이제 개념에 관련된 거다. 관조적 기억나? 우리 개서문에서 배웠던 거. 자, 관조적이라는 거는 지문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묘사해야 돼. 그러려면 감정적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얘는 나왔잖아. 그지? 두 작품 다 나왔어. 관조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관조적 자세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얘는 지금 마당에서 그 다음에 하늘에 뜬 달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지. 반성 같은 거 없었습니다. 둘 다 XX. 됐죠? 이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볼래? 경험한 시련? 홀로 되어. 뭐 가능할 수 있지. 홀로 됐다라는 거. 홀로 되어 외로울 때 이거니까. 근데 이거는 먼 길에서 돌아올 때, 홀로 되어 외로울 때, 너는 그 길을 나와 함께 자 걸었다 그랬지?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경험한 시련까지는 맞지만, 뒤에 있는 니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 여기서 추억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 전혀 없었지. 정주영의 달에선 전혀 없었다. 보기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 가능하지? 자, 이제 4번 중에. 얘들아, 수능에서 적막하다라는 건 보통은 부정적인 정서일 때가 많거든? 외로움. 근데 여기선 넓게 적막하다는 거는 그냥 조용하면 다 적막하다라고 놓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적막이라는 거는 뭐 단순하게 부정적 외로움 이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면 홀로 되어 외로울 때 얘는 외로움과 관련됐네. 그냥 조용한 게 아니고 외로움과 관련된 선지네. 그럼 얘는 맞는 거지. 다시 한번. 적막이라는 건 수능에서는 보통 부정적인 거, 외로움과 이제 관련이 됐는데, 하지만 어디까지도 너네들이 포용할 수 있어야 돼? 조용한 분위기일 때도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는 뒤에 홀로 되어 외로울 때, 외로움과 관련됐으니까, 자, 만든 선지. 그 다음 고즈넉은 뭐야? 고즈넉도 역시 마찬가지야. 뭔가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 얘 지금 현재 나의 마당에서 달을 보는데 막 시끄럽게 보니? 왁작지껄 하면서? 아니지. 조용히 보고 있지. 그럼 맞는 거야. 됐지? 5번 선지에는 회의감은 의심이다, 의심. 아, 저게 과연 달일까? 달 아닌 것 같은데? 달이 저렇게 뜰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의심해야 돼. 근데 없었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기대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세트, 정리가 됐네. 자, 정답 토탈하면 1번에 1번, 2번에 4번, 그 다음에 3번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자, 정답 깔려있지? 채점들 하시게. 우리한테 낯익은 대상, 춘향.
이와하고 관련된 하나는 산문, 하나는 운문. 이제 두 개 이제 결합된, 자, 지문 세트를 한번, 우리가 이제 풀어보게 될 텐데, 얘는 일단 4번부터 한번 볼까? 4번에서는 4번하고 5번 선지. 너네들이 이제, 이 당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약간 헷갈렸거나, 틀렸거나, 아니면 그동안 너네들이 나한테 질문 많이 했거나, 그 다시 한 번만 좀 점검을 한번 해볼게. 4번과 같은 경우는, 자, 고사가 활용된 것까진 맞지? 여기까지 나와. 왜냐면, 보통 고전에서 고사라고 하면 지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중국 인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뜨면 이제 보통 고사가 활용되잖아. 옛날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고사가 활용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고사 활용된 것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거기 가지문에서 맨 마지막 단락, 거기 페이지로 43쪽에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거기 진시황도 나오고 방랑사도 나오잖아. 맞지, 그지? 방랑사라는 어떤 지명도 나오죠. 그죠? 그런데, 고사가 활용된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4번 선지처럼, 자기의 상황이, 춘향이 자기의 상황이 이런 역사적 사건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고사가 활용된 거는 그만큼 이별하게 된 어떤 마음을 한탄하는, 그러니까 이별한 글자, 아이고, 진시황아, 그 이별한 글자를 다 불태워버렸으면 내가 이별할 일이 없잖아.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지. 이별이라는 어떤 두 글자를 그냥 철퇴로 깨트렸으면 내가 지금 이별할 일이 없잖아. 이런 식의 어떤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현재 이별하게 된 것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 만약에 그러려면 예를 들면 뭐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두 남녀가 사랑하다가 이제 이별했는데 그 이별하게 된 것이 만약 6.25 전쟁 때문이야. 그건 가능할 수 있어. 그 다음 고전소설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야. 뭐 두 남녀가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이별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5번 선지에서 천상의 존재 찾기 조금 약간 어려웠지, 그지? 천상의 존재라는 건 인간 세계에서 있는 존재가 아닌 거. 가장 쉬운 걸로는 용왕이라든지 아니면 옥황상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옥황상제. 아니면 선녀라든지 아니면 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지금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한 상황이 있었어요? 잘 안 보였어요. 실은 이 당시에는 안 보였단 말이야. 지금이야 이제 내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였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 가작품의 끝에 세 번째 줄 보면 옥황전 보이니? 옥황전? 옥황전 자체가 어떤 그 천상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뭐 초월적 존재 자체를 의미한 건 아니지. 왜냐면 옥황전은 옥황상제가 사시는 곳을 나타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곳에 솟아올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냥 단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 옥황상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어떤 그 억울한 심정을 지금 하소연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잖아. 맞죠? 그죠? 그래서 5번 선지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이 당시 이거 되게 많이 틀렸는데요. 그 다음에 5번도 되게 많이 틀렸다. 춘향전하면 우리가 모르는 작품은 아니잖아. 다 아는 작품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너네들한테 말하는 게 뭐야? 지문이 쉽다고 문제가 쉬운 건 아니거든. 지문이 쉬울수록 오히려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5번 문제도 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글이 있잖아. 명문, 소지, 편집, 판결문, 상언. 자, 이 소재. 글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내용일치 문제를 이제 물어본 건데, 결론적으로, 자, 정답은, 자, 몇 번이야? 바로 4번이지. 그럼 하나 이제 우리가 뜯어볼까? 여기서 명문은 어떤 명문이냐? 자, 거기 이제 한번 지문을 보면, 42쪽. 기억 찾아가 봐, 기억. 자, 명문 앞에, 자, 어떤 내용 났어? 날 후리려고. 누가? 이몽룡이가. 이몽룡이가 이 춘향이 꼬시려고 쓴 글이란 말이야. 그러면 연결해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가? 아니잖아. 춘향이가 쓴 글이 아니고 이몽룡이가 쓴 거야.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꼬시려고 쓴 글이잖아. 그럼 1번 X네. 맞지? 그럼 니은 봐봐, 니은. 니은과 같은 경우도, 자, 뭐가 나왔어? 소지가 나왔지, 소지. 어떤 소지? 이와 같은 어떤 사정을, 글을 써서, 하소연을 해서, 글을 써서, 이것을 본관 언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라고 그랬잖아. 누가 한 거야? 춘향이가 한 거지. 맞지, 그지? 근데 거기 선지에 뭘로 연결돼 있어? 도련님이잖아, 주체가. 틀린 거지. 도련님이 쓴 게 아니지. 춘향이가 쓴 거야. 자, 이 소지는 춘향이가 쓴 거고, 아까 했던, 자, 기억, 명문은 바로 도련님이 이몽룡이가
춘향이 꼬시려고 쓴 거고. 주체가 다 틀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춘향과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이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그럼 도련님이 써야 되는데? 그럼 디귿 한번 볼래? 누가 썼는지 보자. 자, 봐봐. 도련님이 쓴 건 맞네. 디귿 앞에 보면 도련님은 양반이에게 편지 한 장만 붙이면 그 붙이면의 주체는 누구야? 도련님이지. 근데 그게 이제 춘향이하고 어떤 친밀감을 강화하는 게 아니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자, 거기 도련님이 양반이에게 편지 한 장만 붙이면 순사또도 자, 같은 양반이라서 또 나를 패소시킨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자기 어떤 억울한 사정, 하소연의 어떤 사정을 그냥 묵살시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춘향과의 어떤 친밀감을 강화시킨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춘향이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몽룡이 쓴 것까지는 맞지만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춘향이를 더 곤혹에 곤란에 이제 빠뜨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 4번을 봐봐. 판결문. 판결문 어떤 판결문이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아무리 하소연해봤자 이몽룡과 친한 뭐 이런 어떤 순사또나 원님들이 이 춘향이한테 불리한 어떤 판결을 내린 그 어떤 문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되는지 볼까? 4번에? 맞지? 춘향이한테 불리한 내용이 돼야 돼. 여기서 판결문은, 자, 이 춘향이 어떤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춘향이하고 춘향이하고가 아니죠? 춘향이에게 불리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 선지 봐봐. 뭐라 돼 있어? 도련님에게 약속 파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힌 내용. 누구한테 불리하니? 도련님한테 불리하니? 아니지. 춘향한테 불리하지.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뭘로? 미음 봐봐. 미음과 같은 경우는 자 거기 어디 나왔지? 미음 거기 42쪽 하단부에 보이죠? 상언. 업문으로 상언을 쓸 때 자 마음속으로 먹은 뜻을 자세히 자 적어서 어떤 마음속에 먹은 뜻이겠어? 자기 어떤 억울한 사정이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왕한테까지 이르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이 이제 미음처럼 순사또의 힘을 빌려 안 되지. 임금님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건 맞지만 순사또나 원님이나 다 누구 편을 들었어 그동안에? 같은 양반이 이몽룡 편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하다 안 되니까 자 춘향이가 이제 임금한테 읽는 내용이잖아. 그런 거지. 순사또의 힘을 빌려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엄청 고급진 문제지, 그지? 이런 문제들. 항상 소설이든 뭐든 간에 지문에서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면, 비슷한 소재가 다양하게 나오면 이것처럼 비교대조 시키는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분리해서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앞뒤 맥락을 가지고. 자, 이제 6번 가볼까? 6번? 6번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A, B, C, D, E,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소재에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앞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돼. 선지, 6번의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자부심이거든? 자부심이라는 거, 아우, 나 대단하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러면 6번에 A 봐봐. 그런 어떤 심리가 있는지. A 같은 경우는 뭐라냐면, 삼단 같은 좋은 머리. 자, 잡을 데가 없으면 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려가셔.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긴 머리를 잡고라도 가세요. 라는 거지. 그만큼 춘향이는 이몽룡과 헤어지기 싫어요. 라는 거지. 그런 거지. 어때? 삼단 같은 머리 예쁘지?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부심의 어떤 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더불어서 좌절감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주 그냥 이별하기 싫다라는 어떤 춘향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 그러면 지향이라는 건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 B를 보면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수 맑은 물에다가 날 던지고 가! 그러는 거지. 날 죽이고 가! 라는 거야. 그런 거지. 초월적인 어떤 공간에 대해서 내가 가고 싶어! 이게 아니지. 가거든 날 죽이고 가! 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역시 현재의 고통과 대비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고통스러워 잘 죽고 싶을 만큼 이라는 것이니까 둘 다 틀린 거지. 맞지?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희화까지는 맞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 희화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정리했는데 어떨 때 희화하냐면 첫 번째 과장된 표현이 지나치게 나오거나 심각한 상황에서 말고 약간 풍자적인 어떤 작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스꽝스러운 인물이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 인물이나 상황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희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게 웃기지 않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시를 보면 춘향이가
춘향이가 진짜 이몽룡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낙이 꼬리를 막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낙이 네 발로 동도 굴러서 막 춘향이 가슴을 빵 찼어. 우스꽝스러운 상황. 이건 너네들한테 강요할 수 없겠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희화가 좀 약간 애매모호할 때는 뒷선지를 한번 봐봐. 자, 거기 당면한 현실을 풍자한 거야? 아니지. 춘향이는 어떻게든지라도 이몽룡과 헤어지기 싫어서 낙의 그냥 그 꼬리라도 잡고 막 가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낙이가 네 발로 꽝 찼다라는 거지, 그지? 상황상. 그런 것이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떤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됐죠? 그래서 희화는 맞지만 뒤에 있는 것들이 틀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기대가 어긋나버린 사정. 그 다음에 비애감. 자, 있나 볼까요? 비. 여기서 기대는 뭐야? 이몽룡과 헤어지기 싫다. 이거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기대. 근데 그게 어긋났다라는 거 이몽룡이 떠나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슬픔.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D 봐봐. 산수증삼은 간 곳이 없고. 얘만 읽으면 몰라. 자, 이런 내용일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그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왔냐?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 되자더니. 증삼 거기 밑에 뜻풀이 돼 있잖아. 약속을 지키는 거. 그럼 여기서 약속은 뭐겠어? 춘향이 이몽룡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 다 어디로 가고 허무하게 다 깨져버렸잖아. 이몽룡은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애가 자 느낄 수밖에 없겠네. 정답은 D, 4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2 갈까? 미래에 대한 전망, 대상과의 어떤 죄의를 확신했어? 그러게. 맨 마지막에 명년, 의외로 이 선지 또 많이 들렸다? 자, 명년 양춘 가절이 돌아오면, 좋은 때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멋먹까나 라는 말투야. 자, 요것만 이제 마지막 하나. 이거 좋은 시절 오면 나는 이몽룡과 만날 거야! 라고 확신을 지금 하고 있니? 아니지. 아, 이 시절이 가면 언젠가 또 우리 만날 수 있을까나? 오히려 불확실성. 확실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지. 절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거기 선지에 있는 것처럼 뭐 대상과 어떤 죄를 확신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안감을 드러내는 거. 불안감. 아, 우리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나? 이런 말투거든요. 자, 마지막 7번이야. 자, 7번과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보기에 있는 내용들 있지. 춘향의 다양한 면모. 지금 5번 선지가 다 보기에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없었지. 이럴 때 너네들 당황스럽지. 보통 이렇게 보기가 있고 밑에 선지가 있으면 보기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 보기에 다 나와 있지? 자,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그 선지 안에서 이제 내용과 이제 연결해야 돼. 내용과 연결. 예를 들면 1번과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한 통 속에서 도련님을 두둔한다. 라고 돼 있어. 이건 민중의 입장에서 춘향의 면모. 가능하지. 난 양반이 아니잖아. 난 일반적인 민중이야. 근데 저기 어떤 사또들이나 원님들은 양반과 한 통 속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편을 들겠지? 이건 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면모 맞죠?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국어라며 다니면서라도 자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국어라 막 걸식하러 다니다가 임금님 지나갈 때 내가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일러 바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연결되지. 적극적인 거. 자, 근데 3번이 정답인데 3번에서 치밀한 면모가 있다라는 거 자 보기에서 이미 나오긴 했지. 그럼 이 안에서 내용이 연결돼야 된다? 3번과 같은 경우는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어떤 마음을 돌리려는 어떤 모습? 여기 이별 후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었니? 나작품에서? 가작품에서? 가나 둘 다? 근데 이제 3번 선지는 일단은 나작품에서 이제 물어본 거잖아?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잖아. 가시오, 가시오 막 가버리잖아. 그지? 잡수시오, 잡수시오, 가시오, 가시오. 그냥 이별을 그냥 받아들여버려. 4번처럼. 그런 거지. 이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지마. 라고 하면서 말하는 내용은 없었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보기하고 일치한다 하더라도 지문에서 그 내용이 없으면 그 선지는 틀린 선지야. 그냥 무턱대고 보기 있다고 해서 다 맞았다면 안 돼. 자, 그 다음 5번 선지 갑니다. 자, 격정적이라는 건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야 돼. 그러면 자,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트려 버릴 거야. 이거 감정 드러내는 거 맞지 않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격정적인 면모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야? 격정적인 면모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그냥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야. 아주 격렬하게. 그냥 이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이고, 철퇴로 내가 그냥 닿게 부숴버릴 거야. 이 정도 되면 격정적이지. 됐지? 자, 두 번째 세트. 자, 마무리할게. 자, 이제 3세트 들어갈게. 자막으로 정답 보이지? 자, 이제 이 3세트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오답률이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애들의 그 체감 난이도를 높인 그 대표적인 그 문제 세트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미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한과 18곡은 이번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작품 해석을 하기보다는 선지하고 보기하고 지문을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주목해서 좀 잘 봐야 돼. 그냥 단순하게 EBS 연계다고 해서 그냥 뭐 작품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문제 겁나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과 18각도 선생님이 요 당시에 안 가르친 게 아니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리는 그런 느낌들 너네들 좀 잘 알죠? 체감하지, 그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 9번 문제부터 일단 볼게. 얘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가 아니고 개념에 관련된 거니까 개념 정리하고 내용일치에 관련된 10번과 11번 문제 위주로 갈게. 왜냐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썩 어렵진 않아. 됐죠?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볼래? 의문형 어미. 의문형 어미는 둘 중에 하나지. 뭐냐? 지문에서 서리법이 나오거나 가장 대표적으로 아니면 진짜 묻고자 하는 자 의문문이 나오거나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네들은 자 의문형 종결 어미만 찾으면 되죠. 자 가작품과 나작품의 공통적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자 가작품에 보이냐? 보이죠? 거기 그 가작품 한과 18곡에서 16수하고 17수를 보면 뭐뭐하랴? 하느뇨? 그 다음에 17수를 보면 어찌 다르리? 아무된들 어떠리? 나와있지. 의문형 어미. 자, 이렇게 서리법을 드러내는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는 뒤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 판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 번 말했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특정 대상과 대화? 그러려면 복수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가하고 나에서 복수여자 있었어? 없었잖아.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 화자 혼자서. 그래서 2번은 아예 X. 자, 얘가 되려면 복수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복수여자가 없지. 그 다음에 3번 선지에는 시적 공간의 탈속성. 어느 정도 돼야만이 탈속성일까?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 경우의 수 1. 초월적 세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인간 세상이 아닌 곳가 나오거나. 자, 아니면 두 번째. 속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는 인간 세상이 아예 아니어야 되는데, 탈속성은 그냥 내가 머무는 그냥 세속적인 어떤 삶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그럼 어디까지 포함할 수 있냐면 자연까지도 포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연까지도. 자, 그래서 3번 선지는 가작품에서는 맞아. 왜냐면 얘는 지금 강호에 놀고자 하는 거잖아. 강호라는 자연 자체는 탈속적인 공간 맞아. 근데 나작품은 아예 관계가 없죠. 진주장터 생어물 저는 완전히 완벽한 현실 세계잖아. 그래서 이 작품은 자, 가작품에는 해당하지만 나작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4번 선지는 계절적 배경 둘 다 상관없죠. 5번 선지의 의성, 어태와 같은 음성상징어 둘 다 상관없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9번에서는 탈속성에 대한 그 기준, 판단 기준 그걸 하나 반드시 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0번이야. 내용일치 문제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과 18곡을 안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애들 다 공부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에서 굉장히 헷갈렸어. 말도 어렵고.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자. 근데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한번 봐봐. 자, 10번 선지는 이수의 부급동남. 나왔어? 나왔지. 뜻풀이도 나와줬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은 보통 나와준다? 했더니 나왔죠.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네. 양반들이 공부를 왜 하니? 결국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입신양명은 또 왜 하는 거야?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임금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뒤에 선지 연결됐다. 사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자, 화자가 행한 일이다. 맞죠? 성주라는 건 왕이야, 왕. 공부에서 과거급제에서 결론적으로는 충 왕을 섬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양반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1번 선지 가능하지? 전혀 틀린 선지가 아니죠. 자, 2번 선지 한번 볼래? 2번 선지에서 이수의 공명 나왔지?
이수에서, 자, 거기 보면 공명이 늦어졌어. 개교가 일어나다 보니. 개교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일수 내용이지,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고, 이걸 하느라고 이제 10년 동안 막 허둥허둥 됐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절로 공명이 늦어졌대.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자, 거기 이제 보면, 야, 이와 같은 어떤 공명이라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야. 이제 물론 속세적 가치가 있긴 하지만, 입신공명, 입신양면 하게 되면 결국 왕을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자, 이와 같은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 얘가, 자, 17수에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그러면 17수에서 성현이 가신 길을 뭐라고 돼 있는지 보자. 반드시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자, 17수 내용, 자, 이해 잘해야 돼. 볼까? 성현의 가신 길, 나왔지? 만고의 한 가지래. 다 똑같아. 어떻게? 무엇과 무엇이? 은하거나 현하거나. 여기서 은이라는 건 숨는 거야. 어디에 숨는 거야? 바로 자연. 자연에 머물거나, 자, 현이라는 단어는 뜻풀이 되어 있죠. 세상에 나간다고.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야?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지. 출세해서 임금님을 섬기는 걸 나타내겠죠? 됐죠? 공명을 이루는 걸 나타내는 거야. 어쨌거나 성현의 가신 길은, 자, 뭐한데? 은커나 형커나 도가 어찌 다르리? 다르지 않다. 쌤. 자연에 머물러도 성현이 가신 길이고, 그 다음에, 출세해서 입신양명해서 임금님을 섬기는 것도 다 성현이 가신 길이야. 여기까지 됐죠? 일도가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 덴들 어떠리? 라는 것은 꼭 굳이 공명이 아니더라도 자연에 머물면서도, 자, 성현이 가신 길을 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 그런 거지 단순하게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를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야. 됐냐?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봐봐. 얼핏 보면 이 선지도 다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종적으로 화자가 선택한 공간은 그러니까 내가 출세해야지, 입신공명해야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자연에 머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세를 못하더라도 자연에 머무는 것도 성인이 가신 길이니까 아무 덴들 어떠리? 자연에 머물자 라는 거야. 단순하게 공명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3번 선지 갈까? 자, 이 3번 선지 잘 봐야 돼. 이 당시에 오답률이 3번에서 되게 많았거든요. 이 사수에서 강우를 화자가 선택했다는 게 아니야. 사수의 강우가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사수를 보면 강우하고 성주 사이에서 지금 얘는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대 몰라 하느라 선택을 하지 못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강호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사수에서 강호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사수에 나와 있는 이 자연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출세보다도 자연을 선택한 이유는 출세 어떤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연을 선택한 거겠지.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 자, 거기 팔수의 부기, 위기. 팔수의 부기, 위기라는 단어 떴어? 떴지? 팔수 봐봐. 자, 이제 한번 볼게. 팔수 한번 읽어볼게. 출하면, 나아가면, 취군택민, 임금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처하면, 머물면, 조월경운. 직독직해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자연을 즐긴다라는 거야. 됐죠? 나아가면 임금님 섬기고. 그 다음에 머물면 어디에 머물어? 자연을 즐기면서 머물고. 명철군자는 일할사 즐기나니. 자, 군자들이 이런 걸 즐겼다라는 거야. 됐죠? 하물며 부기는 위기라. 자, 여기서 이 부기는 뭐하고 관련된 걸까? 자연이겠냐? 아니면 속세겠냐? 속세와 관련된 거겠지? 한마디로 이렇게 부기를 누리는 것은 위기, 위험해. 자, 따라서 거기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온다. 뭐래? 빈천거. 빈천, 가난하지만 더 머물겠다. 어디 머물겠어? 속세 머물겠어? 아니겠지. 자연에 머물겠어. 그래서 자, 이 맨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지만 팔수에서 화자가 그 앞에 사수에서는 지금 강우하고 성주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했잖아. 하지만 결론적으로 속세는 자, 위기이니까, 부기는 위기니까 자기는 빈천거, 자연에 머물겠다. 결론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뭐야? 자연이야, 자연. 됐지? 자, 4번 선지 갈까요? 자, 사수의 기로. 아까 어떤 기로였어? 자연과 강우하고 임금 사이에. 맞죠? 성주 사이에. 근데 17수에 1도로 나타난 데에서, 자, 이 기로가, 자, 1도로 나타났죠? 여기. 아까. 17수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있지? 요거. 은커나 형커나.
얘네들은 다 하나, 쌤, 성현이 가신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가능하지? 아까 사수에서는 혼자 기로에 서서 아이고 자연과 임금 사이에서 뭘 선택하지 했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일도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떠리 자연에서도 성현이 가신 길을 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내적 갈등이 자 해소된 거 맞죠? 그 전까지는 뭐라 하지? 자연을 머물고 하자 하니까 임금님이 걸리고 임금님 섬기자 하니까 자연을 또 버리겠고 뭐라 하지? 막 그랬잖아. 그지? 하지만 성현이 가신 길 자연을 머물거나 출세하거나 얘네들은 하나라고 있어.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자연, 빈천거 아무데들 어떠리 자연에 머물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가능하지? 어렵지? 10번 문제 겁나 어려워. 자 10번에 5번 선지 볼까? 빈천거 아까 나왔죠. 하면서도 하자는 17수에서 도를 자 실천할 수 있다라고 왜 느낀 거야? 요거 때문에 자연에 머물거나 출세하거나 얘네들 하나라고 있잖아. 그래서 아무데들 어떠리 자연에서라도 성현이 가신 길을 지켜야지 따라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잖아. 10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가볼까? 11번도 중요해. 11번도 어려웠지? 보기 참고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조선시대 이제 보기 잠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과거급제는 당연히 개인의 입신양명이길. 하지만 이제 개인의 자기만 출세보다는 두 번째 줄 보면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임금님도 복필하고 맞지? 가까이서 맞죠? 그죠? 하지만 이 작품을 쓴 권어무는 그와 같이 이 과거를 여러 번 봤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대. 그래서 일수에서 자 뭐라 그랬어? 거기 10년 회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한번 볼까? 일수. 한거 18곡에 10제 황왕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그지? 10년 동안을 막 허둥대둥 됐단 말이야. 과거급제를 하지 못하고. 그런 말이었구나. 됐지? 자, 그러면서 모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뜻을 얻으면, 자, 그 은택을, 자, 백성들에게 베풀려고. 그럼 이건 뭐야? 입신양명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리고 뜻을 얻지 못하면, 즉, 과거,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 어디에서? 자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유교적인 출처관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줄곧 조정의 청거는 되었지만 권유를 받았지만 이걸 거절했다라는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1, 2, 3, 4, 5번을 이제 풀어야 되겠지. 됐냐? 기억나? 이제 보기 기억나? 그럼 이제 일수 봐봐. 1번에. 자, 충현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 맞죠? 평생 원하는 거. 거기 일수를 보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지문에서 그렇게 했어. 생평에 원하나니 다만 추교다. 생평이 뭔데요? 거꾸로 해봐. 평생. 가능하지? 그 다음에 10제 황왕은 10년 동안 허둥댔는데 뭐 때문에 허둥댔어? 복이 나왔잖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여러 번 응시했다고. 입신양명 하려고. 그 다음 3번 봐봐. 행장 유도? 뜻풀이 몰라도 돼. 다 뜻풀 해줘. 너네들한테 문제 물어볼 것 같으면 뜻풀 해준다. 자, 그랬더니 자 행장 유도는 뭐야? 쓰이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행하고 출세하면 입신양명 하는 거지. 버려지면 은둔하는 거 어디서? 자연에서.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한다고. 자, 이것이 자 유교적인 출처관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지 어떻게 알아? 복에 있잖아. 복에서 거기 네 번째 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에게. 입신양명 하는 거지. 그 다음 뜻을 얻지 못하면 자기를 수양한다. 어디서? 자연에서. 그럼 이건 다 유교적인 출처관을 따른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복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청거, 권유를 받았지만 자, 매번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댔잖아. 그 이유가 뭘까? 거기 16수를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16수 중요하다. 뜻풀이 됐니? 이거? 행장 유도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자기가 구태여 뭐 이런 것들을 구하겠느냐? 라는 거. 산지담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누라셔. 자, 이거는 이제 몇 번 선지하고 또 연결되냐면 4번하고 이제 5번 선지다. 너네들 거기 그 회보, 맞죠? 회보 미망. 뜻풀은 되어 있죠? 이거 잘 읽어야 돼. 뜻풀을 잘 읽어야 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도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대. 한마디로 자연에 머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이건 화자의 생각이겠어? 아니겠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권어문을 막 이렇게 천거하면서 야, 너 그렇게 훌륭하면서 그렇게 자연에서 지내고 있는 거 나쁜 거야? 라고 이제 말하면서 천거를 했겠지. 그랬더니 16수에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누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오라 말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한테 오라 말라 하느냐? 결론적으로 나는 자연을 선택할 건데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4번과 5번은 너네들이 연결해야 되는데 16수가 잘 봐야 돼. 결론적으로 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청구를 했지만 자기가 거절했다라고 보기에 나왔어. 근데 이유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나 어차피 병들고 늙었어. 이런 나를 누가 그렇게 나오라고 오라 하고 말라 하며 그렇게 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죠. 나처럼 병들고 늙은 사람 누가 그냥 그렇게 쓰려고 해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야. 다만 자 정답이 이제 5번인데 15미망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야? 아니지. 그 뜻풀을 잘 보면 능력 있으면서도 자연에 머무는 것은 나쁜 거야 라고 뭐라고 하는 거잖아. 이건 화자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의 생각. 능력 있으면 너 나와서 좀 일 좀 해야지. 임금님 좀 도와야지. 그런 어떤 생각을 자, 이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누가 나보고 오라고 하고 말라고 하는 거야? 나 어차피 병들고 늙고 할 수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거절을 하는 표면적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5번. 왜? 15미망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 아니고 바로 주변 사람들의 권유. 이제 왕을 위해서 좀 일 좀 하지? 라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권유, 조정의 권유, 딱 거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어.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네 번째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 김영랑의 청명과 고재종의 초록바람의 전원. 자, 한번 볼게. 얘는 판서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작품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선지도 약간 너무나 뻔하게 좀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딱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설명할 만한 문제는 16번 문제. 이 당시에 16번 문제가 그나마 좀 약간 오답이 높았거든? 나머지 문제는 한번 이제 14번은 개념에 관련된 거니까 잠깐 이제 보면, 너네들 1번 선지처럼 가정의 진술이 나오면 지문에서 뭘 찾으면 돼? if, 라면 이런 표현들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그것만 얼른 찾아봐. 그랬더니 가작품에서는 두 번째 줄 건일면 두 번째 줄이 나오지. 청명을 마시며 건일면이라든지 아니면 나작품에서는 라면은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말투도 조심해야 된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에 달려갔다 하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줄에 쏟아냈다 하자. 또 1년의 맨 마지막에 보냈다 하자. 이런 게 다 이제 가정의 말투거든요. 그래서 뭐뭐라면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가정의 말투고 또는 뭐뭐했다 하자, 뭐뭐했다 치자. 이런 것들도 역시 가정의 말투에 포함된다. 하지만 뒤에 있는 현실과 이상과의 어떤 괴리감.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이 되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현실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통 그때 이제 괴리감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작품 다 해당하지 않지. 해결? 그 다음에 2번 선지. 각각 동일한 종결음의 반복.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 않아도 돼. 2번 이상만 반복되는 걸 찾아봐. 그러면 가작품 같은 경우 뭐뭐 다다, 라라 이런 말투 종결음이 자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지 그지? 그 다음에 나작품은 아까 했던 것처럼 뭐뭐했다 하자, 뭐뭐했다 하자, 뭐뭐했다 하자. 2번 이상만 찾으면 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을 필요 없어. 모든 연이나 모든 문장이 다 그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반복은 무조건 2번 이상만. 그럼 정답 쉽게 나왔네? 이래서는 판서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자, 3번과 같은 경우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려면 내가 무언가를 막 생각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생각 끝에 어떤 다른 대상을 봐야 돼. 근데 요즘 그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지. 청명한 어떤 주변 어떤 환경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초록바람의 전원도 역시 마찬가지지. 청솔리에 이렇게 막 그 부는 어떤 바람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느끼고 있고 두 작품 다 외부에서 내면으로 시선이 오히려 이제 보면 이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내면에서 외부로 시선이 이동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4번 선지는 아예 말이 안 되죠. 여정에 따른 공간 이동이 되려면 어딘가 막 움직여야 돼. 공간 2번 이상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나작품에서도 계절에 따른 대상의 변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바람의 어떤 바뀜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아니면 나무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지? 5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야. 긍정은 긍정끼리, 부정은 부정끼리. 왜냐면 보기 참고 문제가 거기 16번에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잖아. 정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3번 선지처럼 가을에 대한 아쉬움이 되려면 그 밑줄 친 디귿 앞뒤로 뭔가 부정적 정서가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디귿도 역시 봐봐. 청명의 폭은 쥐어진 내 마음 드디어 감각의 낯익은 고향을 찾았고 평생 못 떠날 내 집을 들었노라 그랬잖아. 오히려 내 집이야 이제는 고향을 찾았어. 어떤 안도감이라든지 아니면 평온함이지 거기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어떤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부분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리을 역동적 이미지는 어느 정도까지? 자, 문학에선 뛰거나 달리다까지. 거기 이제 리을을 보면 달려가다 이거 나오지. 달려갔다 하자. 역동적 이미지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바람이 부는 강변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죠? 자, 5번 선지는 뭐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과 15번은 가볍게 끝냈고, 너네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 줄 만한 선지는 16번에 4번 선지. 4번 선지는 이 작품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선지를 제대로 읽느냐, 안 읽나,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게 뭐 단순하게 작품을 많이 알면 좋죠. 하지만 그건 내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란 큰 시험에서 내가 아예 다 모르는 어떤 지문이 다 나와버리면 얼마나 심장이 막 떨리겠냐. 근데 아는 작품, 내가 배웠던 작품이 나오면 그나마 좀 안도감이 들겠지. 그지?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빨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가 내가 내용을 다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다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나 긴장돼서 선지를 제대로 똑바로 읽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실은. 현대시나 현대소설 특히 그러잖아. 4번 선지만 조금 잠깐 보면 나머지 선지들은 다 연결되는 거고, 동백 하늘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하늘에 별사를 떠올리는 거 맞죠? 거기 보면 어디 나왔냐? 찾아봐. 거기 48쪽 맨 위에 가작품에 밑줄 친 니은 바로 밑에 동백 하늘이 빠지니 이거 나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별살의 흐름 저랬다 이거 나왔지? 그지? 그러면 별살을 떠올린 것까지 맞네요. 그죠? 근데 떠올린 것까지야. 뒤에 선지 뭘로 연결됐어?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어떤 질서? 그러려면 이 내용이 무언가가 새롭게 태어나거나 생겨나거나 그런 내용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동백 하늘로 그냥 별살을 그냥 떠올리는 것까지가 끝이야. 마찬가지야. 거기 뒤에 있는 선지도 잎새 흔들리면서 반짝이는 구슬알을 떠올린 것은 그냥 떠올렸죠. 잎새가 막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 뭐 이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슬을 구슬알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까지야. 그런 거지 뭔가 이슬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태어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혀 생명의 탄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만약 있으면요. 가능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자연계 어떤 순환하는 생태계의 질서까지 읽을 수 있죠. 뭔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면 또 지겠죠. 하지만 또 새롭게 태어나겠지. 원래 그게 자연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내용이 없어. 보기에서는 있지만 지문에서 없으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야.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결.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세트는 너무나 가볍게 끝내버렸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린 5회차, 기출을 통해서 기출에 쓰여지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점검을 조금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간실계나 이감이나 뭐 상상이나 뭐 바탕,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의고사도 상당히 좋지만, 그거는 내가 너무나 기출이 익숙해서 더 이상 내가 그걸 실력을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하지만 어쨌거나 선지에 나오는 모든 정답의 기준은 기출에 있는 거지 간실계나 이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라는 의도에서 이번 주에는 한번 기출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네 번째 세트 마무리. 자, 여느 때 같으면 지금 정도 되면 10월 되면 쌤이 딱 파이널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파이널이라는 것은 너네들한테 이제 20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즉석에 채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가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도 끝도 없이 20분을 이 수업 중간에 던질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만 지금 생각을 이루다 강의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지? 다음 주에선 제발 부탁이니까 현장 강의에서 파이널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자 만납시다. 화이팅!